안전빵빵. 안전빵빵 대길입니다. 자야.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부세 아파트에 종부세가 팍 때렸죠. 네. 이제 공시지가 어제 올렸습니다. 세금 폭탄 막 날리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처럼 네. 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보니까 하여튼 3년 뒤에 두고 봐라. 그리고 내년 총선 때 두고 봐라.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이랬죠. 노무현 정권 때도 김장하다가 종부세 이렇게 이 청구세 보고서 정말 화가 나갖고 뽀드득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요. 글쎄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아마 5월이 될 것이고요. 근데 네. 이제 내년 일단 총선 때 정말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이 가렴주부 정권을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똘똘한 한 채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금 폭탄을 종부세에다가 재산세에다 때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종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 오르기 네. 시작하면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일단 의료보험 올라요. 그럼요. 그다음에 각종 그렇습니다. 공감 무슨 세금들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시지가 좀 올렸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오신 분들도 공감하시죠? 지금 네. 세금 네. 정말 많이 두들겨 맞죠? 어떤 세금이 제일 기가 막힙니까? 저기 의료보험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특히 연세 되신 분들은요. 네. 사실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을 이번에 거의 1.5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의료보험 내느라고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은요. 이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자, 집값이 이렇게 쫙 올라갔잖아요. 정부가 실정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는 이제 집값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억인 아파트를 2억으로 내놔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1억을 이분께서는 손해를 보신 거고, 거기다가 종부세는 안 하시겠지만, 온갖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재벌에서 뜯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로비닛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뭐 옛날 인민군들이 와갖고 아무 집이다 두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막 털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작년에 그 세금을 더 거친 게 목표보다 25조인가 더 거쳤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전부 퍼부었습니다. 뭐 일자리 만든다고 퍼부었는데 일자리를 생기지도 않고 좀 알바 자리만 단기 알바 자리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본인들 주장으로는 97.9%는 그대로고 2% 정도만 이번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요, 자꾸 전 그게 믿습니다. 정책을 설명하면서 2%만 올리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게 전액적 편가르기거든요. 전 내년 선거 때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편가르기로. 자, 부자들 세금 세게 때리겠다. 전 부자 아니에요. 솔직히 부자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 세금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겠다. 가난한 사람은 오래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선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높이겠죠. 그러면 야당도 반대를 못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야당이 연골침하면 봐라, 저 부자 정당, 한국당 여전히 어쩔 수 없어. 라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할 겁니다. 왜? 근데 합리적으로 본다면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올리면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를 올리면은 그게 역효과가 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세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한테 세금을 많이 때린다.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에다 그냥 정가를 합니다. 물가가 올라요. 그다음에 부자들이 자본이 해외로 도망을 가는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외국에서 그걸 왜 안 하겠어? 안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마도 내년 선거 전략으로 가장 무서운 선거 전략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편가르기. 부자 죽이겠으니까 표다오 라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신다고 해갖고 저는 진짜 오실까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 안 좋죠. 네. 안 좋다.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저 보셨을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이 뉴질랜드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피켓을 두고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요. 뉴질랜드에서 사시다가 지금 한국 오셔가지고 제 참가하셨는데
매우 안 좋다고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교민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피켓 들고 반대 시위도 했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언론에는 너무 조그맣게 나와갖고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를 뭘 그렇게 지난번 국회 때도 갔는데 이번에 대통령 때도 왜 왔냐? 별로 현안도 없는데 아까 이제 그 이 선생님께서 교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고요. 또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 한국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러시면서 뉴질랜드 뉴스에서 한국 정세가 너무 불안정하다. 또 뭐 아마 한미 동맹이나 여러 가지로 본 거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아유, 뉴질랜드에 그 이민 가시기 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자, 강남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올리고 뭐 마용성, 마포구, 용산, 뭐 성동구 이런 데서 올리니까 괜찮은 거다. 이 사람들 집이 아주 이 값이 올랐으니까 이런 세금 걷는 거는 괜찮은 거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주의식의 나라입니다. 정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그 다음에 집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는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집 한 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체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집 한 채라는 건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서 그 집 한 채를 시장에다가 부동산에다 내놓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수탈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뉴질랜드에서 피켓 시위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뉴질랜드도 현안이 전혀 없는 척을 탔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제 가게 되겠죠. 지금 캄보디아 가셨나요? 갔대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기사보다 승리 정주현 씨 기사가 훨씬 크게 실렸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어요. 말레이시아도 왜 현안이 없는데 큰 현안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 방문 기사 크게 실릴 텐데 오히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승리 기사가 더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활동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임원택님께서 또 김철아님께서 그거 공산 정책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른바 말하자면은 공산화라는 거, 공화 이런 면에서는 전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 공산당들이라든가 이 아주 극렬 사회주의자들이 꼭 하는 것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한테 뺏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개혁을 해갖고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일종의 주택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집 한 채밖에 없지만 정말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막강한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내다 팜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집을 뺏는 말하자면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무섭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오윤경 씨가요. 네. 뭐 군인들, 병사들 월급 올려준다 했다가 돈 없다고 지금 안 올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군인들, 병사 월급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생하잖아요. 그 기간 고생하기 때문에 국방 의무를 다하면서 뭐 국방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서 저는 월급 올려주는 건 잘했다고 저는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안 올려준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작년 25조 더 거둔 거 어디 갔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벤츠가 참 수상한데. 어떤 벤츠요? 김정은이 벤츠. 타고 간 그 벤츠가 말하자면은 이게 이상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거 이상한 자금이 유입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규제 위반 아니냐. 규제 위반이죠. 네.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규제 위반의 증거로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나라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해서 석탄이라든가 또는 기름 들어간 것도 제재 위반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 뭡니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미국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증거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라는 것은 일촉즉발이고 여러분께서도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늘 저희가 각자 도생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확신을 그 확신을 하는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또 마리오 고메즈님께서 1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안전빵빵. 아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품격 넘치는 보수 방송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네. 그 벤츠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억짜리 상된 벤츠 S60이라고 지금 네, 월터 성전 제이 장면을 안보리가 월터 대북 네. 제재 위반 케이스로 사진을 한 것 보고 전 정말 치욕을 느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어찌 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내에서는 막 욕을 하고 하더라도 네. 해외에 나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네. 해외 가서 쪽팔리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그 사진을 다 걸었습니다. 네. 얼마나 웃긴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정말 슬프고 구멍이 네. 뚫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범이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벤치에 타가지고 또 웃고 흔드는 모습. 전, 그러니까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유엔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보여준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네. 막으려고 얘는 썼다고 그래요. 아니, 로비를 했대는데 택도 없었대잖아요. 택도 없었지요. 지금 우리 외교부가 다 손 놓고 있고, 똘똘한 사람들은요, 다 저기 변방에 있는데, 무슨 로비나 먹혔겠습니까? 로비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해야죠. 지금 땡빼님께도 국격 다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정은이랑 같은 취급 당했다는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세계의 포갑자 정말 한반도의 백정이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아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번에 중도들이 이렇게 다 나간 것도 한마디로 중도들은 제대로 그러면은 이 진보 진영의 대표니까 뭔가 메신저 역할이라든가 운전수라도 네. 제대로 하겠지 했는데 이거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완전히 북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했던 것도 그런 그룹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튼 탈북자들 네. 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이 정부 인권하면 이 정부 최고를 자랑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들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기자회견 하면서 내 친구들 동맹이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깠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창피해요. 망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부도덕합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탈북자를 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들 당신들 말하지 마. 왜? 북한 자극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지원금 다 자르고 말 못하게 하고 무슨 기자회견 하려고 하면 기자회견 막고 이게 현 정부의 실체입니다. 이게 현 정부가 말하는 인권이고 현 정부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인식이에요. 네. 그렇게 뭐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통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꺽꺽대는 사람들이 탈북자는요.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탈북자들을 그럼요. 앞에 세워야지. 독일도 그랬습니다. 서독도 동독에 대해서 통일 과정에서 이른바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설득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말하자면 우리 같은 이웃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통일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고 인식도 안 돼 있고 저는 솔직히 의지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자유를 제약한다. 그분들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현 정부가 오로지 김정은의 자유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김정은의 안위만 생각한 것인가. 사실 우리 통일 문제에서 앞으로 가장 관심, 핵심 주제는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엄청난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3대체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김씨 왕조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나? 저는 허용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요. 진짜 네버죠. 네.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은 원체 이상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도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김정은은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조금만 이제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아마 정말 굉장한 네. 비극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월터 제이님이 뚱뚱한 뚱뚱한 김에게 산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산소 호흡기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사람이 먼지다 정권에서 이제 탈북자는 먼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정권을 우리가 바꿔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제가 네. 지금 좀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앞에 네. 공개 방송 하다 보니까 네, 네. 공개 방송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근데 다들 또 주제가 좀 빗나갑니다. 얼굴 네.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걷어가지고 결국은 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다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으로 쓰는데 저는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문재인 정부는요, 김현철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정인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 마이웨이를 네. 가겠다. 네. 고집스럽게 가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뚱뚱하고 말하자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 남한 인민들의 돈을 그냥 다 긁어가지고 이 뚱뚱한 김정은이 밑에서 정말 기생을 하고 있는, 기식을 하고 있는 이 뼈만 남은 피골이 상접한 북한 인민들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고 있을걸요, 청와대에서. 답답합니다. 네. 네, 자, 종부세, 가렴주구 정권, 그 다음에 국민을 손해를 보게 하는 국익하고는 담을 쌓은 문재인 네. 정권을 여러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